지금 이시바 총리는 오타쿠로 유명하거든요. 군사 안보 관련된 지식은 웬만한 전문가들과 토론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우리는 지금부터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계산을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만약에 한국이 원하는 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사과하겠다, 강제징용 피해자들 배상 문제 내가 매듭짓겠다, 그렇게 하는 대신에 한국은 아시아판 나토에 가입해라,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제시하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그리고 엔캐리 트레이드는 어떻게 될 것이냐, 내년 정도에 이시바 총리가 디플레이션 탈출을 선언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일본 경제의 뇌관이 될 수 있다. 들을수록 똑똑해지는 지식 뉴스. 신임 이제 이시바 총리는 여당 내 야당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자민당 내에서도 굉장히 비주류 정치인이고요. 일생을 비주류의 인생을 살아왔다,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 이시바 총리는 오타쿠로 유명하거든요. 세 분야에 걸쳐서 오타쿠입니다. 하나는 일본에는 이제 많이 있습니다만 태짱이라고 해서 철도 오타쿠. 철도 굿즈 모으고 역 외 다 외우고 막 돌아다니고 이런 철도 오타쿠고요. 두 번째가 밀덕, 밀리터리 덕후. 그래서 프라모델 무기 제작하고 이런 거 굉장히 많이 가지고 있고, 그다음에 세 번째가 70년대 아이돌 오타쿠입니다. 私はあなたのすべてにいつも夢中なの。 그래서 굉장히 사교성이 부족해서 사람 사귀는데 힘들어하는 점이 있어서, 근데 정치인은 지역구 활동을 하면서 스킨십이 많아야 되잖아요. 지역구민들하고 악수도 하고 뭐 체육대회 하면 가서 인사도 하고 이래야 되는데 이런 걸 전혀 못합니다. 그래서 선거 활동은 전부 다 부인이 한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시바 총리는 굉장히 진지한 이야기를 좋아합니다. 얼마나 진지하냐면 이분이 이제 방위, 군사안보 이런 쪽 전문이시니까 대정부 질문에서 이제 우주인이 쳐들어오면 어떡할 것이냐고, 근데 웃지도 않고 얘기합니다. 다양한 방책으로 우주인을 격퇴시킬 수 있는 뭐 정책을 마련하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そう。これは災害派遣でしょう。要するにその天変地異の類ですからね。 전국의 오타쿠들이 열광을 했죠. 우주인의 존재를 믿는구나 이러면서. 네. 이렇게 비주류이기는 하지만 장점도 있습니다. 이분이 전공이 군사안보 쪽이라고 스스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군사안보 관련된 지식은 웬만한 전문가들과 토론해도 지지 않을 정도로 굉장히 지식이 풍부하고요. 私は安全保障の仕事も長くやってまいりました。安全保障確立をし、日本を守り、 두 번째는 미스터 쓴소리. 이시바 총리는 처음부터 파벌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무파벌. 파가 없기 때문에 돌려가기가 가능해요. 누구든지 다 쓴소리합니다. 누구에게나. 그래서 정치인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없지만 국민들 사이에서는 인기가 있는 그런 정치인일 수밖에 없고요. 포지션이. 그렇다 보니까 국민적인 여론은 항상 차기 총리감 1위로 이시바 총리가 거론이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막상 선거를 해보면 결선 투표에서 떨어지는 일이 비일비재. 그래서 4번이나 떨어졌죠. 근데 이제 이번에는 상황이 좀 달랐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 일본 파벌에 정치자금 문제가 터졌어요. 그러면서 국민들이 이 파벌에 대한 비난 여론이 굉장히 높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기시다 총리가 올해 초에 기시다파를 해산했거든요. 派閥ありきの自民党から完全に脱却をいたします。そのために派閥からお金と人事の機能を切り離し、 그런데 이시바 총리 같은 경우는 지금까지 파벌에 속하지 않았기 때문에 드디어 이 38년 만에 정치계의 주류로 우뚝 올라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もう一度皆が笑顔で暮らせる安全で安心な国にするために石破茂全然全体を尽くしてまいります。 이시바 총리가 친한파로 유명하잖아요. 그래서 야스쿠니신데 참배도 하지 않고 아니면 뭐 일본 과거사 반성을 해야 된다 강조하고, 근데 이러한 점들이 한일 관계에 어떤 변화를 좀 불러올까요?
이시바 총리는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친한파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민당 내에서는 굉장히 드물게 한국과의 어떤 역사 갈등 사안에 있어서도 굉장히 전향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고 발언을 많이 했어요. 예를 들면 박근혜 정부 때는 위안부 합의 관련해서 피해자, 당사자들이 납득할 때까지 계속 사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문재인 정부 때 이제 징용공 문제 때문에 일본이 수출 규제를 했었는데 그때도 이시바 당시 이제 국회의원은 이 강제징용 문제랑 수출 규제를 연결시키는 것은 대단히 잘못됐다라고 일본을 비판을 합니다. 일본 정부에서는 공식적으로 두 개가 연계돼 있다고 얘기하지 않거든요. 절대 연관이 없다라 그러는데 이시바 씨는 그때 그렇게 연계시킨 건 잘못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윤석열 대통령 때도 한국 정부가 한일 관계 개선을 위해서 저렇게 노력을 하는데 일본도 뭔가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얘기를 해서 한국에서는 환영을 받고 일본에서는 비난을 받는 이런 존재였는데요. 岸田総理がユン大統領との間で築かれた信頼関係を礎に日韓両国の協力をさらに強固で幅広いものとしていきます。 앞으로 한일 관계는 기본적으로 지금보다 더 긍정적인 방향으로 가면 같지 부정적으로 흐를 가능성은 적지 않나 이런 생각을 다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시바 총리가 워낙 친한파로 알려져 있다 보니까 저희가 사실 너무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일단 이시바든 누구든 총리가 된 사람이 국익을 고려하는 건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한국을 위해서가 아니라 일본을 위해서 한국과의 관계를 어떻게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게 일본의 총리라면 너무나 당연한 거기 때문에 저희는 이제 주의해야 될 점이 몇 가지 있습니다. 한 가지는 이시바 총리가 그동안 친한파로서 여러 가지 굉장히 전향적인 발언을 했던 거는 일개 국회의원의 입장에서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일국의 총리가 됐기 때문에 전혀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우리는 인식해야 되는 게 하나 있고요. 사실은 이게 더 중요한데요. 우리가 전혀 생각지 못한 이시바 리스크에 부딪힐 수도 있습니다. 아까 쭉 얘기한 것처럼 이시바 총리는 굉장히 뚝심도 있고 과감하고 전향적으로 할 말은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그러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한국이 원하는 대로 위안부 할머니들에 대해서 내가 100번이고 1000번이고 10,000번이고 사과하라면 사과하겠다. 그 다음에 강제징용 피해자들, 일본 기업들 다 설득해서 배상 문제 내가 매듭 짓겠다. 자, 그러면 한국은 그렇게 하는 대신에 내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 아시아판 나토에 가입해라. 集団安全保障の本質は義務でございます。集団的自衛権というのはその言葉の通り権利であります。 조건으로 이렇게 두 가지를 딱 제시하면 아마 그러면 우리나라에는 국론이 분열되고 정치인들과 뭐 정부는 한 번도 그런 걸 생각해 보지 않아서 굉장히 혼란스러울 겁니다. 이 아시아판 나토라는 게 뭐냐면요. 집단 안보 체제인데 이 이시바 총리가 뭐 20년 넘게 계속 주장해 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아시아판 나토를 하게 되면 지금 뭐 한미 동맹, 그 다음에 미일 동맹도 있죠. 그 다음에 쿼드라고 그래서 미국, 일본, 호주, 인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것들 우리가 소다자 안보 협력 체제라고 하는데 이런 소다자 안보 협력 체제를 전부 다 연계해 가지고 집단 안보 체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판 나토가 되면 결국에는 이 집단 안보 체제라는 건 한국과 일본이 동맹 관계가 되는 거예요. 기밀이나 이런 것들을 다 그렇죠. 동맹이니까요. 동맹국이니까. 그러니까 한미 동맹처럼 한일 동맹이 되는 거예요. 결국에는 양 국가가 서로 타협을 해야 되니까 뭔가를 하나 받고 하나를 달라고 했을 때 그걸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라고 하면 그 부분은 굉장히 의문부호가 찍히거든요. 이시바 총리가 되게 진지한 사람이거든요. 이게 좋은 게 아니고 고집이 또 엄청 셉니다. 그래서 잘못 접근했다가는 뭐 이렇게 뒤로 빼는 게 없어요. 그래서 물릴 수가 있어요. 사실은 우리가 친한파인 이시바 총리가 당선됐다고 해서 마냥 좋아할 게 아니고 지금부터 생길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철저한 계산을 또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해야 되는 시기가 됐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희가 이제 그 한일 관계에서 가장 좋았던 시대를 김대중 오부치 선언이 있었던 뭐 2000년대 전후 뭐 이때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지금 이시바 총리가 당선되고 아마 내년이 한일 국교 정상화 60주년을 맞이하게 되면 아마 그때 이후로 가장 한일 관계가 온풍이 부는 그런
좋은 뭐랄까요 관계 개선이 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내년에 이시바 총리와 더불어서 이 한국과 일본이 좀 더 새로운 단계의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그런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오늘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교양일을 부탁해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이어트도 칼로리 신경 쓰지 말고 드세요. 대신에 키토식을 해보세요. 이게 빡종원. 스브스 프리미엄 지금 다운로드하세요.